로 한번 가볼게요.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국회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재석 의원 176명 중에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총리 후보자를 이제 표결에 붙이려고 하니까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저짓거리, 그 자유한국당이 많이 하던 짓거리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막상 표결을 할 때 나가버렸어요. 이번 피켓 들고 이 지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지랄 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게 보궐선거의 여파예요. 자신들이 또 자신 있다 이거. 자신감이 있는 거지. 뭘 한번 먹어봐야죠. 어쨌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김부겸 총리 통과 바로 전에 같은 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를 한 상황에 결정적으로 초선들의 행위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데 청와대 직접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론 통해서 전달해. 문 대통령이 받을 수 외통수를 딱 걸어놓고 요거까지 무시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어야 돼? 제가 성수형이랑 친한데 그걸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보는데 굳이 언론을 타고 들어가서 성수형이 나쁜 점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둘 다 죽이는 행위예요. 더민초라고 하는 그룹들이 바보짓을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마치 민주당이 아닌 독립정당처럼 하고 있는데 화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정치를 어디서 배웠길래 1년 동안 이러고 있었나 한다니까. 나는 형한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적절한 비유를 안 쓸 때가 있어. 아니야. 근데 봐봐. 자, 잠깐 봐봐. 김성수한테 3개의 나쁜 점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나쁜 점이라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것일 때 나쁜 점이라고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걸 나쁜 점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 박준영 후보자 이번 낙마했는데 박준영 후보자 전 재산이 3억이 안 돼. 야, 그게 제일 고위직 슬프더라. 공무원 중에서 누가 3억이 안 된 사람 있냐. 솔직히 해양수산부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 그 국민의힘 저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면 그 맨날 배시시 웃고만 있던 사람도 재산이 얼마였어? 챙기려고 생각하면 진숙이 누나. 그거 왜 아무것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해? 어버버 해가지고. 그 진지할 때 웃어서 욕 바가지로 드셨던 분이잖아. 그 생각을 해봐. 전 재산이 3억인데 마누라는 그러면 그 3억 갖고 어떻게 자식들 키우고 어떻게 하냐? 카페라도 해서 먹여 살려야지. 이게 국민의힘 쪽 지지자였으면은 현모양처가 됐어요. 현모양처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더민초라고 하는 초선 그룹이 한 50% 가까이 된대요. 왜냐면 180석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선돼 버린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세력화가 되면요. 민주당 사실상 2개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교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튀기 위해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송영길 대표도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게 맞아요.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을 불렀다는 것도 CBS 종대 형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 겁나 기분 나쁜 선택을 한 거지만 그런데 고영인은 이런 거 외에는 나랑 경선에 나갔던 상대 후보가 떨어졌다고 술판 벌린 거 이외에는 유명한 집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송영길 대표에게 감히 대표에게 건방지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은 민심과 위반되는 거. 무슨 민심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거 그게 민심이야? 네가 알고 있는 민심이 그런 거라면 막 그런 자식들한테 지지받고 임마 정치해. 어따 대고 진짜. 나가! 그냥. 그런 인간 있는 대로. 너무 텐션 너무 올리는데? 아니, 난 너무 화가 났어, 이거, 진짜.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정치 모르는 사람들 같더라니까? 이렇게 하면요. 언론의 주목은 받는데, 민주당 갉아먹고, 문재인 정부 갉아먹는데 자기들이 쓰인다는 걸 모르고, 그게 마치 언론이 자기를 막 조명해주는 거에 대해서 막 즐거워가지고, 여기 나가서 인터뷰하고 저기 나가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니까. 막상 저쪽 사람들이랑 싸운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박용진 효과고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조중동 효과예요. 조중동이 받아 적어주면 자기가 스타 된 것 같지. 다음번에도 자기가 나오면은 안산 단원에서 또 국회의원 될 것 같지.
제가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니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했다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 잘못 읽는 거예요. 당연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던 건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이상하게 가는데 일반 민중이자 당원들 지지층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목소리를 대변해 준 거야. 이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있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때 명패를 갖다 집어 던졌어. 근데 그 명패를 집어 던진 거 갖고 얼마나 깠습니까 적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도 없고 못 배워서 저런다 막 이런 얼마나 깠어. 그런데 그 명패를 집어 던지는 그 행위가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너무너무 제대로 대변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스타로서 인정을 받게끔 해준 거야. 지금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 대변한 거야? 그러니까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게 지지층을 말하는 거니까. 지지층이지. 핵심은. 지지층은 딴소리 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국민이 대변한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변하는 거야. 아니 그게 지가 왜 진짜 그런가를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요 파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초선 의원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치를 모르잖아 니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면 뭐라도 해야 되냐. 야 정말 이 세 후보가 문제가 된다는 건 뭘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아프게 생각한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뭘까를 갖다 열심히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검증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갖다가 이따만큼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놓고 자 보십시오. 이러저러한 부분과 이렇게 저렇게 한 부분과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배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 셋 중에 하나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게 공부한 사람의 얘기야 이게?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다트 던져라 다트 던져. 얼굴 그려놓고 판 돌리고 다트 던져. 이게 정치냐? 나는 그 민주당의 초선들이요. 진짜. 저쪽 사람들이랑 싸웠던 사람 몇 명 생각 안 나거든요. 초선들. 김남국, 김용민 정도 빼고 나면은 저쪽하고 막 대단하게 싸웠던 사람이 기억이 없어.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튀어. 처음으로 튀는 게 니부를 까는 거야. 그거 이해됩니까?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공천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든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중에는 정말 괜찮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회에 담긴 사람도 있지만 거의 썩어 나가고 그냥 이 지역에서 내가 요번 국회의원 안 하면 난 진짜 쓰레기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야 돼 이러던 양반들이 뭐 후보되고 나면 축하 파티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1년간 국회에서 뭘 했느냐? 어디에 줄 서야 될지 정신껏 뻑뻑뻑 하고 있다가 지금은 가만 보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이 지도부가 정말 이럴 때 저는 왜 3명씩 나왔는지 몰랐다 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됩니다. 그동안 뭐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공천권 행사 못합니다. 지금 선거 남아있는 게 언제 하죠? 2020년에 나왔던 것들 4.15 총선 이후에 4년 후에 선거가 있어요. 24년. 예, 송영길은 앉아서 지금 2년도 안 되는 임기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뭐 해야 되냐? 2번 선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영향력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 큰 상관없다고도 볼 수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그 둘 중에 뭐 하나만 망쳐도 정치 인생이 쪽날 수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개혁하자고 떠들고 있고 야 우리 보기엔 이거 아니야 하는데 거기서 한두 마디 하면서 뭔가 참견한 듯 보이고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 특히나 대통령 임기가 1년 남다 보니까 이들은 대통령 까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사람 뽑는 거 힘들다는 건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지 모두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자기 몫을 내겠다. 이게 사람들이 조절을 하거나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요. 그야말로 웃자란 초선들이 1년 동안 온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니들 정신 차릴 때까지 1년은 봐줄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 편 향해서 칼 던지고 탕 던지고 있는 쪽이에요. 지들이 찌른 것도 모르죠. 지금은 그저 나한테도 별의 순간이 왔나?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장 우려하는 게 정치를 수년간 봐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식의 것들이 주목을 받는 건 조중동이 좋아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약간 그 뽕을 맞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냥 분탕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금태섭이 딱 그런 거야. 조홍천, 김혜영, 조금바퀴가 다 그런 식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박영진이죠. 더민초라고 하는 민주당이 거의 반에 가까운 대표성을 지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분탕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탕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분탕질을 가장 잘하는 그런 매체 중에 한 군데에서 딱 가장 약해 보이는 인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를 갖다가 정치인으로 이렇게 키워준 사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띄워주잖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 명 물러나니까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차렸으니까 2명은 우리가 통과시켜줄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양아치지. 아니 말고 국민의힘이 두 사람도 더 낙마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도 죽여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총리 인증 못 시켜준다고 국회에서 전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실익도 없어. 실익도 없지. 지지자들한테는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렇다고 지지율 오릅니까? 지지율 더 떨어지지. 훌륭하다 그러면서. 지지율 상승과 하락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내 지지층 최소한 문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을 다시 긁어 모아야 되는 시점에 자기 지지율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데 초선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김용민이 최고위원 1등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중에 제일 잘 싸웠거든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러면 마음속으로 사람들 마음에 빚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1등 한 거거든. 그럼 지금 나머지 초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슈도 엄청 많았는데 뭐 방역에 관련해서 뭐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그럴 때 민주당 위한답시고 바른 소리 했다면 이런 식의 소리가 나왔을 때 지지해 줄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민주당이 필요할 때 적들과 한 번도 안 싸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부 총질령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고영인 여러분들이 알기나 했어요? 이 고영인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갑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연좌농성하고 단식 투쟁할 때 거기 가서 위로라도 했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갔던 사람은 박주민하고 김남국입니다. 그 새벽에 위로하러 갔던 사람은. 내가 그랬어.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이소영은 법률만으로 써가지고 아주 멋지게 초선 오적의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지금은 대변인까지 됐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 174석 가운데서 무슨 얘기해도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 10명 빼놓고 나머지 160명 가운데서 81명이 초선이에요. 일단 초선들이 모임을 갖긴 하지만 지금처럼 지들끼리 대표 따로 두고 대변인 따로 두고 의견 냈던 게 정치사에 없는 일입니다. 진짜 그러네. 그런 경우가 대놓고 없었지. 계보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같이 입학했다는 것만으로 동료다 친구다. 이게 연령도 다르고 서로 조금 지나고 나면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더민초 쉽게 깹니다. 조중동이라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이슈를 물어보고 서로 다른 대답할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더민초 와해대나 송영길 지도부가 가만히 통제하지 못한다. 일단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얘기는 들어주고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지도부에 따라가서 얘기하고 어차피 단체를 이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더민초 왜냐하면 초선 오적하니까 그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들 이거 준 것도 조중동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봐줘다가 우리들도 이번에 스타가 되자. 말장난으로 국회의원이 스타 될 수 있다면 지금 별 달았을 사람들 천재예요. 오죽했으면 이해찬 대표는 108번 내라고 그랬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열린민주당, 열린우리당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예, 그럼요.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까? 이 고영인 의원을 그렇게 뒤에서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갖다 깎아내리면서 공격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맨날 묵며드는 그런 아침을 갖다 맞고 있다는 바로 똥파리들입니다. 그 똥파리들이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이 후보를 미는 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을 시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똥파리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자, 그들은 저 보세요. 대통령이 인재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지만 그냥 밀어붙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대통령한테 훈시하는 사람을 지금 지지한 거예요. 그들이 그때 정확히 따지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해찬의 같이 정치적인 동기로 들어섰었던 그 사람의 후보자. 근데 결국 공천은 못 받았지만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택됐던 게 고영인이죠. 자기가 그렇죠. 대단하게 힘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지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걔들이 드루킹 아니면 뭐냐고 하는 짓이. 그렇죠.
그 안산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생활 가죠. 이렇게 같이 네. 가는 거죠. 에이, 아무튼 에이, 참. 그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어떤 그 보궐선거 여파로 당이 바뀌자라고 하는 순수한 운동이라고 하면 이게 좌충우돌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연하게 저쪽 세력, 국민의 짐이나 조중동이 없다면 이것도 순수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바 갈라치기 세력들한테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예. 하물며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초선들 한 80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초선 그것도 따위가 대통령이 뭐 한 3명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도 아니고 기자 간담회에 나와서 사실상 별 문제 없음을 스스로 강변하고 들어간 사건이야. 그러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청와대에 비공개로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 왜 언론에 이런 장난질을 쳐가지고 대통령이 결국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게 만드냔 말이야. 이씨. 그러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며. 이게 대통령 지키는 거냐? 네 당장 뒤를 조중동 지키기 봐요. 위해서 대통령을 갖다 뒤에서 찌르는 거지? 조중 당장 봐. 레임덕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리잖아. 당연하지. 박용진이 본인이 스스로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고 그걸 조중동이 받아주면서 혹시 너 서울시장 나갈라 했더니 어물쩡거렸어요. 그냥 뭐 나가기도 기반이 없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뒤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서울시장 안 나가면 대선 나가나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주목받을 몇 가지를 갖다 아젠다 갖다 집어넣어서 갑자기 대선 출마한 사람이 됐습니다. 박용진이 대선 나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비웃고 있지만 조중동이 열심히 미는 후보입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조중동 등을 업고 나갑니까? 근데 초선들 하는 짓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지시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지시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못 배웠냐 이런 건 하는 스타일이니까 자신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텐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요번에 의견 발표하고 3명 중에 청와대도 입장이 있으니 1명 정도는 떨어뜨려야겠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니들이 양아치란 얘기야. 이게 무슨 어디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대학교 총학생회장 뭐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대학 총학생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 골목에서 야 털어서 뭐 하나 나오면 나올 때마다 맞는 이런 애들도 요즘 그렇게 안 해. 근데 딱 양아치 짓이라니까 이게. 그래놓고 자기 언론 나가서 자기가 잘했다고 강변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조홍천이나 김행이 왜 그렇게 망가졌고 금태섭처럼 됐냐면 자기 지지층을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조중동은 그걸 강성 친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의 아주 전통적인 오랜 시간 동안의 지지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지. 그게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결이 아닌 사람한테 화를 내면 그게 강성 지지자입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에는 그런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배척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꼬라지가 나고 오기가 나는 거야. 그래 더 삐뚤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작점이라고 이게. 그럼 나중에 한번 지켜봐. 이 강성 지지자라고 조중동이 비난하고 있는 자들이 수십 년을 그 모진 세월을 민주당을 지지해 오면서 온갖 그 정말 언론으로부터의 박해를 다 견뎌온 찐 팬들이야. 찐 지지자들. 그 찐 지지자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분열시켜 보려고 적들이 투입한 작새들이 똥파리 들이고. 이런 게 있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심판 보듯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관 후보자 중에 한두 명은 잘라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저는 사꾸라라고 생각해요. 사꾸라 중에 사꾸라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한 명 잘라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냥 심판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회의원들이 맞아. 해야 될 일은 그걸 지켜야 된다니까요. 아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시기에 따라 달라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다. 저는 요즘 이거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문재인 정권 초라면 처음 임명한 장관이라면 이 정도 흠 갖고 낙마시키는 게 맞아? 니들 지금 끄트머리 1년 남았다고 이제는 간 보고 타협하자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을 뽑는데 충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답답한 것도 있고 인사청문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은 힘 실어줘서 지지 기반 없이 시민들하고 손잡고 뽑힌 정부예요. 근데 임기 1년 남았는데 이 막판에 들어서서 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 부탁드린다 잘해달라 얘기해야 되는데 까놓고 보자고요. 과기부
유영민이 장관에 있었어요. 비서실장 할 때.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있는데 그거 빠지겠냐고요. 그리고 국토부 지금 그나마 그 난리쳤는데 국토부 할까요? 이건 누가 봐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해수부였었어요. 그거 한 사람 딱 집어넣는데 그걸 놓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시비 거는 거 대통령이 임기 초에 뽑았던 장관이나 말에 뽑았던 장관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다른 데는 몰라도 민주당은 존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있어. 인사권 이야기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장관 중에 뭐 흠결이 있어가지고 그만둘 수 있거든요. 있어요. 그게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입진 않아요. 문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만뒀느냐가 중요해진 시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장관 한 명이 그만둘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초선들이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초선들에 의해서 초선들은 별 흠결 없고 대통령이 그나마 엄선해서 세운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돼야 되는 당위성을 방어를 해온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죠. 문재인 정부 방역이든 뭐든 어떤 것도 도움됐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런 청문회 껴갖고 제대로 목소리 내본 적도 없는 특보들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자, 나는 다른 거 다 없어요.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판단 기준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갖다 일으킨 세력들과 하나를 같이 이고 걔네들하고 협치할 수는 없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놈들하고 하나를 같이 이고 살 수가 없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해수부 직원들 중에서 거의 몇 안 되게 칭찬하던 사람이 박준영 차관이었습니다. 맞아.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4.15 그 유가족들이 그 맨 땅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농성을 하고 있을 때도 한번 찾아보지 않던 고영인이 맞습니까? 이 누가 맞을까요? 조중동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영인을 갖다 인터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문자 보내는 거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길래 문자 행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모르거나 마음은 있는데 뭐라고 욕하진 못했고 점잖게 글 쓰는 건 못하겠다는 분들한테 샘플로 보내주는데 내일 오전에 고영인 폭격합니다. 이 양반은 문자 행동으로 좀 두들겨 맞아야 돼. 이게 폭탄이 아니라 확실한 거 하나는 화난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 들으면서 지가 생각하는 편향된 방향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은 대통령이 어렵게 뽑았고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장관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명확한 이유를 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딜하면서 적어도 하나는 떨어뜨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안 그러면 우리 초선 80명 니들 말 안 들어. 여당을 상대하는 게 힘들지 야당을 상대하는 게 우리를 알아서들 기여라고 하는 못돼. 이분이 67년생 86학번이에요. 박준영 후보자가. 86학번에서 지금 이제 차관에서 장관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몇십 년을 갖다가 공무원을 했겠어. 그런데 재산이 3억이야. 이걸로 끝난 거야. 이걸로 끝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80명이 어떤 울타리를 묶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이 뭐 좀 자중합시다 이렇게 어떤 압도적인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 목소리가 청와대의 장관 임명을 꺾어버렸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지층이 비판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맞았음을 증빙하려고 해. 그러면 이쪽 숫자가 이런 짓거리를 해버리면요. 최고위원 회의도 무력화돼 버려요. 당연하지. 당의 공론화되어 그러니까 당의 공론화되어 있는 어떤 그 당론 비슷한 것도 이 자들이 한번 나서면 뒤집어지고 분탕이 이게 반복될까봐 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화가 나는 게 리더가 되겠다고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구별점이 없었어요. 민주당 당대표. 그중 하나가 모두 다 휘어잡으면서 하겠다고. 이게 뻔히 보였어요. 공천권도 없는 상태에서 큰 선거 2개를 해야 되는데 뭐 목줄을 쥐던 뭐 기요틴 파일 같은 걸 꺼내서 니들 약점을 쥐고 있던 통제를 해서 끌고 나갈 자신 없으면 대표를 맡지 말아야지. 대표를 맡았으면 질질 끌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죠. 14일에 대통령 만나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잡을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현재 새로 뽑힌 민주당 지도부의 모든 힘을 다 쏟아줬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제대로 못하면 송영길 대표 자격 없습니다. 내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진짜 괘씸하다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싸가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조선들이 아니 생각해봐. 윤석열이 하던 짓이잖아. 대통령 옆에 가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수그리면서 저희 사진 좀 이거 하실 양반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 선거도 전부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그냥 그걸로 치러놓고서는 무슨 이제 와가지고는 대통령이 조금 지지율 빠졌다고 그러니까 뒤가 되고 한때 샜던 바가진 예외 없이 고난의 해. 짓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열한 거냐면요. 자신들끼리 모임을 했다고 칩시다. 결론이 나오면 기자들한테 먼저 흘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바른 소리 했다라고 자기 이득을 얻는데 대통령은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 임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을 돌려 했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뭔가 루트를 통해서 하다못해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라도 우회적으로 전달하면 언론에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요. 당연하지. 아니 이런 싸가지는 내가 태어나 처음 본다니까. 봐봐. 지금 조선일보도 있잖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가지고 이거는 대놓고 민주당에게 통과를 시켜달라고 압박을 한 거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 그런데 민주당 알아들어야지. 초선들이 들이받아. 그것도 대놓고 대통령 말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조중동을 더 좋아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조중동만. 그러면 네가 대통령 그 실력들로 국회의원이 될 것 같냐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초선들이 조국 추미애 털고 가야 되고 박원순 시장 사과해야 되고 그 그렇지. 주장하는 그 세력이에요. 응.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편으로는 뭔가 싸워볼 생각도 없고 여론이 조금 나빠졌다고 하니 등 돌려서 그냥 우리 내부에 있는 총질만 하고 있는 거. 이걸 내부 분탕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똥파리들이 걔를 민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저 자신들이 세력화되고 내가 힘이 가져 배가 가라앉아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게 되면 난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 하는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지금 민주당사 매답해 1년간 전 민주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은 주자, 감싸주자 얘기를 했었어요. 4.7 재보궐선거 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게 초선들이었어요. 그 5명이 나와갖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몰라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그 수가 50명이 되더니 80명이 됐어. 그러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아니야. 아나무인이에요. 저기에 정말 빠진 사람 있잖아. 김용민, 김남국 이런 사람 빠졌잖아. 빠졌지. 근데 그렇게 80명을 다 싸잡으면 힘내가면서 안 돼. 그렇게 해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초선 의원도 모임이라고 빠져있고. 돼 있는 걸 끌고 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적이 되겠다는 분들 환영합니다. 아주 박살을 내줄게. 무슨 생각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 쓴맛 우리 이제 안 잊어요. 조국 장관 때 해보고 그치. 1년 넘게 기억하는 게 됐는데 지금은 찍어놓으면 그때 가서 잊어버릴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안산에 나도 아는 사람 많고 그 앞에 가서 목청 터져라. 대통령 뒤통수 까고 문재인에게 칼 꽂았던 아무개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외쳐줄 테니까 정신들 차리고 제대로 하세요. 고영인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김혜영이나 금태섭이 조국 장관은 계속 비판하면서 검찰을 비판하지 못했던 짓거리를 했던 거잖아. 그러면 자기들은 명분이 뭐 민주당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도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당이네 하고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비판당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당이라고 호도하는데 쓰이는 그냥 소모품일 뿐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 당신들이 지지층을 위해 싸워봤냐고 묻는 거야. 아니 진짜 연탄 때 차지 마라 뭐 이런 시가 있잖아. 실제로 따뜻하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연탄차만 차고 자빠진 거지. 그렇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애초에 그때 그 동료 그 당원이 같이 경선에 나왔던 후보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술판 벌일 때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그럴 때 잘라냈어야 돼. 그 얘기 난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것부터가. 거기서 인성이고 뭐고 다 나온 거 아니야. 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나왔다고. 바깥에서 저쪽 국민의힘당은 당대표도 없이 원내대표가 우왕좌왕하면서 피켓팅이나 하자 하고 앉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들이 대통령의 인사결정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지들이 승리를 가졌다고 했던 것들. 정치를 잘 모르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과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을 해나가면서 민주당 내에서 암초가 되겠다고 자처했던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개총수가 민주당 앞에서 이제 시위 하잖아요.
왜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맞아요. 그 초선이 80명씩이나 되면 초선 목소리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민생 살핍시다 하면서 지금 우리 민주정부의 과업인 검찰개혁도 합시다라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조국 추미애를 돌고 가야 된대.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뭐 올인하다가 뭐 어쨌다는 뭐 이런 검찰이 언제 개소리가. 해봤어? 상황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1년간 그냥 위에서 5선 4선 있는 분이 잘하실 테니까 맡기고 그분들 속도에 가자 하다 안 되니까 판사 출신 동작을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나 안 되겠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는 검찰개혁하고 내가 사실은 선거 전에 법도 만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려서 했는데 됐어. 나 이거 낼 거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래 어디든 초년생들은 패기, 열정 이런 걸로 있어야 돼요. 처음에 나왔을 때 각인시키려면 뭔가 안 되더라도 무모하게 도전하고 해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걸 폼나게 한 게 김용민이고 좌충우돌하지만 촛불 시민들 마음 갖고 나갈 때 김남국이야.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이수진이 그냥 우리가 볼 땐 이수진 선생님께서는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으로 다스베이더에서 늘 기대하는 이렇게 봤었는데 아니죠. 깡 제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초선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의 힘은 우리가 박근혜 탄핵 촛불에서 나왔다면요. 사실은 분석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4.15 총선의 승리의 요소는 나는 검찰개혁 지표였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맞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그러니까 흩어지는 지지층 조국 장관이 막 당하고 있는데 검찰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갖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반격해올 때 우리 힘을 모았을 때 그 힘이 결국에는 국회로 뭘 해보라고 보낸 일종의 사신을 보낸 거예요. 180명이라는 사신을. 근데 이 사람들은 당선이 왜 됐는지도 모르고 왜 국회의원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사신이 가서 간첩질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조금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국 추미애 털고 가자 해버려. 응. 미친놈들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 중에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한 명은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진짜 또라이들 많아 보면 정치 하나도 몰라.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2, 3년 후에 어떻게 변해있는지. 그냥 꼬장 부리는 형태로 그냥 갈 거라고 난 봐. 사람들은 탈당하거나. 이 개혁에 오늘 제가 그 교수님 만나 뵙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개혁의 반대가 정체나 유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혁의 반대는 반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대통령께서 지금 2명의 장관 3명째 보내가면서 중도인 3년차의 검찰개혁을 시작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못된 나라였던 거예요. 검찰들은 처벌받지 않고 지들이 죄가 있으면 없던 사람까지 끼워 넣어서 99만 원을 맞춰서 어떻게든 처벌 안 하고 우리는 자기네 적이다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진짜 희대 강간범처럼 출국해서 도망가려고 이 나라 뜨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했는데 개혁을 중지한다고 하는 건 이 모든 걸 상관없어. 검찰 권력 영원히 줘라고 줄 서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검찰을 무서워해서 어떡하겠어요. 예. 선출된 권력이 민주국가에서는 최고인데 말이죠. 정치인은요. 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론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형태로 정치하면 안 되고요.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나 조중 등이 폭격을 할 때 진짜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지지층에도 부합 못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실상 당선시켜준 사람한테 난 반대세. 공개적으로 하는 그 싸가지는 나는 한 번 더 자행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정권 교체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섰던 몇 사람은 당도 옮길 가능성이 높아. 옮겨갈 걸 당연히. 초선들은 자기네들이 민주당 아닌 것처럼 굴고 있어요. 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여당이 숫자가 엄청 적잖아. 그렇죠. 100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빼가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빼가지. 민주당 지지층한테 지지를 못 받는 그 국회의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요. 우리 그러니까 핑계 대고 넘어가겠지. 조홍천이 쇄신하는 팀 최소한 2자릿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10명 이상은 된다는 게 뭐겠어요. 걔네들이 명분을 내세울 것도 뻔히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대로 된 국회, 협치가 아름다운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금태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이제 당선시켜드리고 물론 뭐 이런 방송들이 당선시켰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 문 대통령의 힘이 클 텐데 예. 어쨌건 뭐 1%라도 당선시켜드리고 지금까지 우호적이었던 분들 리스트에 나오시는 분들 지금부터 얄짤 없어요. 실명으로 비판할 거예요. 예. 너무들 하시잖아 지금. 이미 난 당사 앞에 가서 그분들 이름을 열심히 외치고 있어. 예. 저도 다음 주 한 월요일쯤에 나가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